그 170을 190으로 만드는 금손이라 그러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로 오셔서 마치 가상 투어하는 것처럼 로마 국제공항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택시, 호텔, 대중교통, 이 밖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이전에 했는데, 오늘은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 또는 유럽에 오셔서 이제 관광 명소로 가시잖아요. 근데 한국인들만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한국인들이 해외 관광 명소에 와서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실제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이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줄인데요. 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탈리아만 해도 그 줄을 서야 되는 시간대가 굉장히 많은데, 당장 이제 이탈리아가 1년에 로나 이전에 통계적으로 관광객들이 1년에 7천만 명 정도가 왔는데, 이게 말이 7천만이지 7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뭐 로마면 로마, 베네치아면 베네치아, 밀라노면 밀라노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관광 명소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수기 때 우르르 몰리면은 이제 병목 현상 느낌으로다가 이제 줄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이탈리아 오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꼭 가시는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은 말 그대로 또 다른 나라입니다. 실제로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갈 때, 우리 왜 그 공항에 들어갈 때 그 입국 심사 하잖아요. 엑스레이 검사 하잖아요. 그거를 진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탈리아 신혼여행 전문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신부님께서 배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딱 하니까 완전 초특급 대우, 임산부 대우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아. 바로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잘 가셨고, 저랑 이제 신랑님만 엑스레이 검사하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가끔 제가 농담 삼아서 저희 이제 엑스레이 검사하고 바티칸 시국으로 입국합니다, 여권들 가져오셨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여권 가져오는 말 없었는데 여권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그럼 못 들어가요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여권은 필요 없고요. 그냥 엑스레이 검색을 한다. 우리가 바티칸 가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이 뭐뭐 있냐면은,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시스티나 소성당이라고 있어요. 천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이거 아시죠? 이거.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거. 그게 시스티나 소성당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대성당,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고, 또 이제 교황님이 계신 곳으로 유명하죠. 어찌 보면 13억 가톨릭 신자분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 여기에 그 유명한 피에타상이 있죠. 자비를 베푸소서, 미켈란젤로의 명작. 아무튼 이 세 개를 바티칸에 오셨으면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바티칸 박물관에서 줄을 섭니다. 근데 이 줄이 엑스레이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엄청 몰리다 보니까 되게 길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거는 뭐 제가 한국의 여행 문화를 평가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요. 그 단체 투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최소 출발 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20명은 모여야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 인원을 모아서 오는 단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이드예요. 나 하루 일당을, 지난번에 제가 1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번에 좀 올려볼게요. 2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하루 일당 가이드가 20만원이래요. 근데 개인 여행으로 두 분이 오셨어. 그러면 막말로 이분들은 10만원 10만원씩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20명이 왔어. 그러면 만원씩만 거두면 되니까 그 투어 상품은 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단체가 20명이 아니라 40명이다. 그러면 뭐 5천원씩만 걷어도 되니까 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조금 심해지다 보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 바티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예약비를 사전에 내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빨리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낮추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온라인 예약 경비를 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바티칸 줄을 서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랑 이제 오전에 로마 시내 투어를 하시고 점심 먹고 바티칸을 갑니다. 근데 그 여행 상품이, 한국에서 이 여행 상품을 살 때 바티칸 박물관 온라인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상품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뭐 정말 운이 좋으면은 줄을 거의 안 쓰고 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미사를 드린다, 또는 다음날이 휴무라서 오늘 사람들이 몰빵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길게는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서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좀 되게 어렵죠. 왜냐면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3시간 줄 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물관 들어가는데 3시간 반? 이거는 한국 정서랑 잘 안 맞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컴플레인도 나고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거는 뭐 가이드랑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택한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2~3시간을 버티는 게 가이드의 몫인 거죠. 어찌 보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혼여행 전문을 하다 보니까 신혼여행 분들도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같이 줄을 서야 되는 거니까 같이 줄을 서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고 그러는 편인데, 한 번은 이분이 부산 쪽에서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나가시는 거죠. 되게 잘 나가시는 건데 이분이 이제 사장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 예. 저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유럽의 현재 상황이 화가 나는 거야. 왜 줄을 세우고 이렇게 융통성 없이 하냐. 왜냐면 바티칸 박물관을 입장해 줄 때 오프라인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 1분, 2분 정도 들어오게 하고 또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온라인 들어와. 온라인 들어오고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온라인만 들어오게 하냐. 들어와. 너네 기다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들어와 스톱. 또는 이제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그때 또 오프라인 들어오게 해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로너다 보니까 그 사람 수를 세야 되니까 온라인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17유로에 끊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가이드님 이거 꼭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카페 가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그냥 다른 거 보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그날 못 본 로마 여행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부님은 싫은데? 난 그거 보고 싶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신혼여행 오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싸우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소한 일 가지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걸 먹고 싶대. 그럼 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난 로마 시내 투어 그냥 여유롭게 보고 싶은데 이분은 2~3시간 줄 서더라도 바티칸을 보고 싶은 거야. 서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낀 제가 이거를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형님 그게 아니라, 그때 되면 친한 저도 형님 그러는데 형님 그게 아니라 그 바티칸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진짜 보고 나서 만약에 별로셨다 그럼 내가 책임질 깨라고는 못하죠. 근데 이제 꼭 보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 나시면 아마 다를 거다 이제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육받았던 그런 여기서 자라왔던 세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는 거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2~3시간이 심심치 않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신부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줄 설 테니까 저희가 딱 줄을 쓰면은 뒤에 또 우르르 줄을 서요. 그러면 이제 그 인원들하고 같이 그 줄을 가는 건데 요 사이에 껴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껴서 가는 건데 줄을 이제 한 2~30분 줄 쓰면 앞 뒤로 서로가 눈이 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익은 것 같으니까 제가 줄 쓸 테니까요 잠깐 저쪽 카페 가서 뭐 마시고 오시다가 그 다음 나중에 조인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줄을 쓰고 있는 관광객들이 서로 앞뒤로 눈도장을 찍었고, 또 막말로 앞 사람들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들어오고 뒷 사람들도 화장실 갔다가 뭐 먹고 오다가 다시 조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대표로 제가 줄을 설 테니까 뭐 좀 드시고 오셔라. 왜냐면 건너편에 올드브리지라고 그 로마 3대 젤라테리아가 있거든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녀오시고 카페 다녀오시고 제가 도착할 때쯤 연락드리겠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열에 7분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같이 줄 씁시다. 미안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3분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갔다 오시거든요. 그럼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진짜요. 왜냐면은 저는 어차피 이 줄을 서야 되는 거고, 제가 줄을 섬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쉴 수 있으면은 한 명이라도 더 쉬면 좋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실 때는 한 번은 이게 서로가 엇갈려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큼 갔는데 이분들이 너무 쉬다 오신 거야. 그래도 젤라또가 거의 막 손에 흥건흥건 흘렸는데도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줄이 길 경우에. 아무튼 유럽은 줄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분들이 이 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신다. 자, 두 번째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 오셔가지고 보이시는 특징은 이제 사진 찍는 건데요. 그 한국 분들이 유럽 여행 또는 해외에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 가이드를 하니까 이탈리아를 예로 들어보자면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오셔가지고 가장 진지한 것들 2개를 뽑자면은 바로 먹는 거랑 그리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 2개는 정말 진지하게 하십니다. 먹을 땐 진짜 그냥 엄청 잘 드시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이제 막 그 170을 190으로 만드는 금손이라 그러죠. 한국인 금손 해가지고 한국인한테 사진 맡기면은 일단은 바로 앉아가지고 그 사람 기럭지를 길게 만들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 앉아서 찍는다 그래서 다 이렇게 190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190이지 비율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는 한국분들 대다수가 정말 잘 찍으시는,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바닥에 거의 누워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전체를 다 담아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 뒤에 가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찍어주시는 그런 한국분들도 계신데,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은 되게 놀랍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탈리아 남부에 가면은 그 지중해가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는 소렌토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도라오라 소렌토로로 유명한, 우리나라 차 말고요, 그 소렌토라고 있는데, 아무튼 소렌토 그 전령, 그 파노라마 존에서 이제 한 번은 제가 독일인 가족이 있더라고요. 키 큰 독일인 가족이 있는데 부탁을 했는데 독일 분들이 조금 차가워요. 좀 친해지고 나면 굉장히 친하다는데, 이렇게 그냥 선뜻 친해지기는 남부 유럽 사람들하고는 문화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독일을 한번 가봤는데 분명 선진국인 건 맞지만 조금 차가워요, 진짜로. 약간 이탈리아로 따지면 밀라노 같아. 밀라노도 되게 차갑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찍어는 주는데 키가 되게 크죠, 독일인들. 한 그분도 18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영혼 없이 찍는 거 있죠. 185 기럭지에서 다 찍어주는데, 딱 봤더니 비율이 너무 심각해. 위에서 눌러서 찍으니까 이렇게 사실 누르진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비율이 너무 심각해요. 근데 한국 분들한테 맡기면은 그 사진을 진지하게 정말 정성껏 찍어주시고, 우리는 또 그 얘기도 하잖아요. 확인해보라고, 체크해보라고, 별로면 다시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분들만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달란트, 정말 큰 재능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거를 이용하는, 악용하는 이제 소매치기범들이 생겨났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시국 전의 이야기인데요. 르네상스가 시작된 도시 피렌체는 밀라노나 로마에 비해서 비교적 작습니다. 인구가 5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이 피렌체로 가는 관광객들은 엄청 많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피렌체 이거 많이 가져가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더몰 아울렛이라고 있고요. 명품 파는 아울렛, 그리고 폰테 베키오라고 베키오 다리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푸쭈간이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롤렉스, 금은보화 이런 굉장히 비싼 것들을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다리니까, 이게 다리거든요. 다리인데 그 밑에 아르노 강이 흐릅니다. 되게 예쁜 포토존이에요. 그래서 스냅 찍는 분들 여기서 많이 찍죠. 인생샷 건지시죠. 근데 그 강이 보이는 난관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근데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보면은 사진 찍어달라고 플리즈 하면서 사진을 갖다 줍니다. 그럼 한국분들 100분 중, 제가 봤을 때 100분 중 100분 전부 다 찍어줘요.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요.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한 장만 찍어주고 주는 게 아니라 몇 장, 몇십 장을 찍어주면서 체크하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문화 교류를 하죠. 그리고 Where are you from? I'm Korea 하면서 이제 바로 이거를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또 한국의 위상을 올리는, 한국 사람들 사진 잘 찍는다, 이런 것들이 진짜 외국인들한테도 알려져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손재주가 되게 좋은 한국 분들만의 그런 재능을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데,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정말 집중을 해. 그쵸? 그때 소매치기범들이 내 주머니를 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털린 분도 계시고, 제 주변에 또 폰테 베키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은 로마 시국이다 보니까 좀 덜 하죠. 근데 성수기 때, 특히 여름에는 정말 그 다리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누가 툭툭 쳐도 모르는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누가 툭툭 쳐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찍고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하면은 주머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심하라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분들이 사진 잘 찍는 거, 이건 정말 큰 특징이고, 한국분들이 사진에 뭐 목숨 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비중을 둔다. 이것도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런 것에 되게 놀란다. 어떻게 잘 찍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낙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민감해 하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가 남산타워 같은 데 가보면 자물쇠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수, 하트, 유리, forever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전 세계에 계신 철수 유리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왔다 감, 누구누구 사랑 영원하기를, 뭐 이런 것들 남산타워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유럽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남의 나라 관광명소 가가지고 한국 국격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누가 봐도 한국어인데 그렇게 나라 망신시키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낙서 문화를 제가 어떻게 현지 문화, 이탈리아 문화랑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은,
낙서 문화가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콜로세움에다가 철수, 하트, 유리 쓰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소도시라 불리는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사랑의 도시 베로나, 이곳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해요. 또 여름에는 아레나 극장에서 야외 공연도 하고 야외 오페라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베로나에 이제 줄리엣 집이 있는데 줄리엣 집에 가서 줄리엣의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석상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사랑을 빌면은 이제 그 사랑이 영원히 간다, 뭐 이런 이제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 여기만 이제 많이 바꿨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청동상이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사람들이 만지니까 다는 거죠. 아무튼 줄리엣 집이 있는데 줄리엣 집에 들어가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커플들이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낙서를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로버트와 줄리아의 사랑, 아니면 뭐 마이클과 또 이제 로즈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뭐 당연히 철수 유리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낙서를 해. 이거 되게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전 세계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어기고 또 잘못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죠. 근데 이 낙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낙서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낙서할 경우 이제 벌금 내게 하고, 또 낙서 못하도록 거기 경비원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무튼 과거만 해도 이런 관광 명소에 낙서 그리고 내 이름 석자 넣는 게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였다. 또 다른 환경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유럽에 오셔가지고 가이드님 왜 이렇게 유럽은 지저분하고 이렇게 벽이랑 심지어 지하철, 기차에 낙서가 그렇게 많아요? 물어보세요. 심지어 고속도로에 그 집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그 소리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내 이름 석자를 적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이런 내 이름 석자를 이렇게 적는 것, 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낙서하는 거를 이제 스트리트 아트, 길거리 아트, 또는 그것 자체를 이제 예술적인 행위로 구분을 한다. 제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낙서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보는 관점은,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낙서로 보일 수 있죠. 지저분하니까. 근데 유럽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낙서가 길거리에 널렸습니다. 이탈리아만 그런 것 같다고요? 아니요. 프랑스 가셔도 이런 낙서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프랑스, 예술의 나라, 전 세계 패션 리드하는 게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그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아, 프랑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약간 이쪽으로 예술적으로 뛰어난 감각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낙서는 낙서죠. 심지어 이거를요, 여러분, 이탈리아 학교에서는 교육을 합니다. 교육. 한 번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벌점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이 뭐였냐면은, 유치원 학생들 고기 잘라주는 거, 그 멘사 가가지고, 이탈리아 멘사가 그 멘사가 아니라 급식을 멘사라고 하는데, 유치원 애들 밥 먹는 거 잘라주는 거, 그거 하고, 아, 참고로 이 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3개가 함께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유치원 애들 이렇게 고기 썰어주는 거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 제가 한 봉사활동이 뭐냐면은, 난 청소 같은 거 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오는 뒷문이 있는데요. 뒷문, 앞문이 있는데, 뒷문에 그 입구에다가 스프레이로 내가 이제 같이 벌점 받은 친구들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한글을 써도 좋고, 아니면 뭐 비행기를 그려도 되고, 그런 길거리 아트를 나보고 하래. 그래가지고 나보고 지금 큰 도화지 벽에다가 낙서를 하라니, 내가 뭐 예술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하자, 뭐 그림 그려보자. 그게 생각보다 재밌긴 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거를 봉사활동이랍시고 그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외국인 학생한테 낙서를 하라고, 예술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육 시스템에도 이 낙서 문화는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몬테소리 사랑의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몬테소리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창의력 관련된, 창의력하고 사랑 관련된,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한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잘한다 칭찬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곳 이탈리아에서 나왔고, 몬테소리 교육으로 전 세계, 한국만 해도 이제 옛날에 학원이 생길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한국의 교육 프랜차이즈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몬테소리 교육이 이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낙서 문화, 낙서하는 거, 내 이름 석자를 멋있게, 우리나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붓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유럽인들이 봤을 때 나쁜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막 관광 명소야. 스페인 계단에 갔어. 거기 계단이 하얀 색깔 대리석으로 되게 예뻐요. 거기다 대고 내가 막 네임펜으로 내 이름을 쓴다? 그건 안 되겠지. 근데 과거만 해도 줄리엣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낙서하는 게 그냥 하나의 문화였고 일상이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한국 분들이 이제 해외 나와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낙서 같은 거 아니면 관광명소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말아라, 예의를 지키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자,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시고 실제로 되게 잘 지켜주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탈리아 13년 살면서 이탈리아 전국 투어를 해봤지만 한국 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관광명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한국 분들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어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길거리에다가 그런 스프레이, 아트 행위를 한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 소속인 그 땅이 학교 소속이겠죠? 그 부분을 이제 색칠을 한 거다 보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길거리에 있는 그런 벽에다가 낙서하는 거는 법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많이 그걸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벌금을 엄청 빡세게 때려가지고 그거를 막 못하게 하고, 막말로 그 낙서 문화가 없다면은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이 깨끗해야죠. 완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와보면 낙서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낙서 문화는 유럽에서 하나의 문화로 본다. 그리고 한국 분들만의 특징이 아닌 유럽인들의 특징도 된다. 그래서 낙서 문화는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 내 이름을 적으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한국 분들이 유럽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길이 좀 더럽고, 한국이 많이 깨끗한 편이니까 좀 더럽고 또 낙서 그려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한국하고 다르니까 선진국이 뭐 이래,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이거를 예술작품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은 이곳에 와서 이런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딱히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징이라 불리는 해외에 나와서 이제 막 뭐 낙서하고 이름 적고 이러는 거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 적어도 저는 못 봤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아트 행위로 본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할 정도니까 말 다 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분들이 이제 유럽에 오셔가지고 보이시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도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보니까 되게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현지랑은. 그래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특히 줄 오래 서는 거는 진짜 저도 힘들지만 한국 분들 되게 힘들어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분량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핵심만 좀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